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내성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만성 B형 간염 있을 때 항바이러스제 언제 사용해야 되고 누구한테 써야 되고 언제까지 써야 되고 이런 얘기 쭉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얘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인터페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다른 경구로 복용하는 어떤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내성이란 게 뭔가요? 내성이란 건 약을 써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성이 왜 생길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거는. 자, 만약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제가 그냥 16개 정도만 그렸어요. 원래는요, 이 바이러스가 하루에 10의 11승 비리온을 만들 수 있대요.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숫자인지 뭐 상상도 안 되죠. 공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막 11개가 있는 거니까. 그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만큼 있다 칩시다. 이만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았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딱 칩니다. 딱 치면은 죽겠죠. 죽으면 이렇게 이제 만약에 죽었어요. 얘 죽는데 얘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얘가 잘 번식을 못하네. 근데 이제 얘가 워낙 많이 번식하다 보면 이상한 놈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상한 놈들. 꼭 동그란 요런 놈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런 세모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원래 여기서도 조금 있었겠죠. 세모가 있었는데 얘가 너무 동그라미가 증식력이 좋으니까 이 밀린 거예요. 얘가. 그러다가 이 동그라미가 살짝 죽으니까 이 세모가 조금 이제 얘가 별로 없네 하면 이제 나의 시대가 왔나 뭐 이러면서 얘가 조금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하거든요.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이게 증식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잘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좀 증식력이 있는 애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있긴 있지만 원래는 증식력이 떨어지는 애요. 증식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눈에 띄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얘가 싹 다 죽고 뭐 요렇게 이제 남았다 칩시다. 증식력이 떨어지니까 뭐 한 세 명만 더 생겼다고 할게요. 세 마리만 바이러스한테 말이라고 하긴 세 개가 더 생겼다고 할게요. 요렇게 있으면 사실 뭐 워낙에 증식력도 적고 뭐 별로 하는 것도 시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어쩌다가 돌연변이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더 생기면 네모가 됐어요. 세모가. 그러면은 얘가 엄청나게 빨리 증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식력이 굉장히 좋은 놈이 우연히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얘가 다 장악하는 거죠. 이렇게 네모가. 이런 기전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치료를 하면 싹 다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애매하게 남아 있다가 이상한 돌연변이가 생기고 떨어지지만 이렇게 잘 버티다가 돌연변이 하나 더 생기면은 이렇게 이제 많이 장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상변이라고 해요. 보상변이. 그러니까 원래라면 생기지 않았겠지만 치료를 하니까 이제 어떤 환경이 변화해가지고 돌연변이가 생겼고 그렇지만 얘는 증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증식력이 떨어지는 걸 보상하는 돌연변이가 하나 더 생기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 더 생겨서 될 수도 있고 뭐 두 개 더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번입니다. 보통 여러 번 이제 생겨야 되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만약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거쳤다.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치료되는 듯 하다가 완벽하게 치료가 되진 않고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 돌파라 그래요. 바이러스 돌파. 브레이크트루 바이러스 브레이크트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DNA가 제일 적을 때 10배 이상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마 내성 생겼겠죠,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내성이 제일 심한 약이요. 라미부딘이에요. 라미부딘. 엄청나게 갑입니다, 이게 내성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1년 쓰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항바이러스제는 쉽게 끊기 어렵다고 했죠. 굉장히 오래 쓰는 약이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치료 종류의 기준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1년 여기는 이제 연구가 1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1년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성률이 2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 썼는데 24%예요.
한 5명 중에 1명 이상은 내성이 이미 생긴 거예요. 2년 쓰잖아요. 42%. 3년 쓰면은 53%. 4년 쓰면 70%예요. 이게 거의 다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이게 엄청나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능력의 경이를 거의 포표해야 될 정도로 이 내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왜 내성이 이렇게 잘 생길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보통 뭐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뭐 돌연변이가 막 생겨서 막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근데 얘는 금방금방 되거든요. 그 이유는 얘가 이제 그 역전사 효소라는 걸 써서 이제 자기가 복제를 하거든요.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거는. 그러니까 얘가 우리는 이제 DNA로 우리 후손한테 전달을 해줘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달되는 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딱 거의 뭐 틀리지 않게 전달이 돼요. 그런데 이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DNA에서 RNA로 갔다가 RNA에서 이제 다시 DNA를 만드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이제 DNA에서 DNA로 가는데 중간에 한 놈이 더 끼이는 거죠. 그래서 이 RNA에서 DNA를 다시 만드는 걸 역전사라 그러거든요. 얘가 전사니까 여기 이제 역으로 간다 해서 역전사인데 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생겨요. 오류가 많이 생기면 많이 죽겠죠. 근데 장점은 이런 식으로 운 좋게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우리가 쓰는 약에 대한 돌파를 할 수가 있다. 바이러스 돌파를 할 수 있다. 이 진해 입장에서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존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내성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